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반도체랑 제약바이오주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오후장에 유효할까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크게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었는데 시장 점검 먼저 해주실까요? 네네. 지난주에 조정 많이 받았죠. 일단 금요일에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미국장이 그나마 좀 버텨줘서 오늘 이제 반등의 계기를 반도체에서 잡는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조정받은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아직도 그게 남아 있죠. 데이터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연준 관련되는 분들이 이구동성 거의 한 70%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반반에서 반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이제 4천을 넘어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말고는 확실한 게 없는 거죠. 지지선이라고 하면은 3,950 정도 되면은 지난번에 한 두 번 정도 터치했기 때문에 지지선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살아있는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아직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순환매적으로 제한적인 상승에 그치는 양상으로 이번 주를 맞이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정 사항 그걸 체크하고 지나가셔야지 네. 안착 여부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이번 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세계 낸드 3위 업체죠. 키옥시아가 도쿄거래소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밀린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키옥시아가 네. 큰 회사긴 합니다. 키옥시아가 아주 큰 회사고요. 우리 하이닉스도 지분을 갖고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그 실적이 좀 미진했던 거의 핵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낸드라는 제품의 사용처가 좀 달라요. PC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SSD라고 그 HDD 대신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드라이버가 있는데 얘네가 하는 거는 휴대폰이나 PC 쪽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트 믹스 측면에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낸드의 그 SSD 그러니까 서버 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좀 다른 쪽에 있는 믹스가 많은 걸로 추론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영향을 얘네 기준으로는 2, 4분기고 우리 기준으로는 3, 4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못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나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이미 그 뭐 샌디스크라든지 다른 그 순수한 낸드 업체들은 이번 4, 4분기 들어와갖고 반도체 가격을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 50% 높이고 이러는 판국이기 때문에 지나간 얘네들의 제품 믹스로 인한 어떤 그런 해석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적 가이던스가 부재했긴 했지만 수치적으로 주지 않았을 뿐이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다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시장 반도체로 돌아와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두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조정이 나왔을 때 사기에는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닌가.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가 좀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32기가 DDR5 칩 모듈 가격을 60% 인상했다는 소식도 네네. 전해줬습니다. 투톱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올라갈 때 못 올라타고 내려갈 때 겁나서 못 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있죠. 이거 말씀드릴게요. 3, 4분기 우리 실적이 나왔잖아요. 코스피에서 순이익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6, 7% 될 겁니다. 근데 시총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삼성과 하이닉스 시총 비중이 33%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 비중 대비했을 때 시총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익 대비했을 때 주가의 상향 가능성은 더 있다고 봐야 돼요. 3분기에 전체 이익의 38%가 삼성 하이닉스라니까요. 근데 시가총액은 32%니까 저란 거죠. 이게 와닿지 않으세요? 그 미국의 M7 있잖아요. M7 업체들은 걔네 그 올해 전체 이익 중에서 M7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33%예요. 거기는 오버됐고 삼성하이닉스는 한국 시장 대비했을 때 언더된 거예요. 네. 그런데 주가가 이건 조심하세요. 제가 여기 프로에서도 여기 아니고 다른 데서 나와서 얘기했는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100만 원, 뭐 16만 원 이렇게 나올 때 곱하기 얼마 하라고요? 80에서 85%만 복구 그것이 단기적인 상단일 수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면 곱하기 8.
예를 들어서 그 너무나 오버된 목표 주가야. 그럼 80만 원은 곱하기 8하면 얼마야? 64만 원이죠. 삼성전자 곱하기 8하면 15만 원 목표 주가면 12만 원이잖아요. 거기까지가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근처 갔을 땐 사지 마시고 많이 빠졌을 때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의 80에서 유동성이 많을 때 85% 거기까지. 그다음에 또 밑에는 단기적으로 70% 이하 60%까지 가면은 단기 저점 매수 기간, 매수 구간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반도체 투톱을 두고 목표 주가가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주가의 80에서 85%까지 상단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T의 경우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항상 내주시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슈퍼 사이클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설레발이고요. 일단 수요하고 공급을 봅시다. 수요가 27년까지 굉장히 좋다는 가정을 하려면은 지금 생성형 AI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피지컬 AI 우리 깐부치킨 했었죠. 이런 것들이 26년, 7년, 8년까지 넌스톱으로 중간에 끊임없이 잘 간다는 전제를 깔고 거기에 확신을 해야 돼요. 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6개월 전, 9개월 전에 확신 못했죠? 마찬가지로 6개월, 9개월 지난 내년 하반기에 내후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정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25년도 11월 중순 입장에서 내년 말, 내후년도를 확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성형 AI 수요도 정확히 몰랐는데 어떻게 피지컬 AI까지 가는 그 속도가 얼마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두 번째는 반도체 D램의 공급의 측면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빅테크 업체들이 서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반도체 HBM 가격이 많이 올라오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는 하지만 HBM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력의 여파가 D램을 최적화하는 여파가 내년도 연말이나 내후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도 내후년에 대한 전망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옛날에 2018년, 19년 이 당시 서버가 좋을 때도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서버 업체들이 D램을 적게 쓰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 행동을 보이면서 반도체의 더블 부킹, 트리플 네. 부킹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내년 말에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돼서 반도체가 지금 끝났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 4년 슈퍼 사이클을 얘기할 때 그냥 활당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에 신경 쓰이는 건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가 요즘 잠잠했죠. CXMT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내년에 나오는 제품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내년 하반기에 봐야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제가 0.8만 곱한 거는 내후년도 전개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계단식으로 네. 하자는 것을 주문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총수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한미 협상과 관련한 후속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5년 동안 6만 명을 고용을 하고요. 450조 투자 계획 그리고 SK그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지금 600조 투자를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투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시세를 내주는 종목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게 좀 호재가 되겠죠? 지금 소부장 물어보시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네, 소부장이요. 좀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지티브합니다. 긍정적, 중장기적으로. 그런데요, 이 시기가 좀 달라요. 지금 삼성이 발표한 P5 있잖아요. P5는 실제 가동되는 건 28년이기 때문에 장비가 공급되는 건 26년이 아니고 27년도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공급되는 건 지금 오늘 발표된 어저께 대통령과 만나서 한 이거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파지티브한 건 저도 100% 120 맞습니다만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 갖고 그 단순한 단기 할 때 이것이 27년도, 26년도에 반영될 거는 조금 이르다는 걸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오히려 P4 기존에 있는 것을 얼마나 빨리 오더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 좋지만 새롭게 들어갈 때는 오늘 많이 오른 상태 들어갈 때는 하나하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가 매수세를 다 받아가는 사이 조선주는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가 됐고 미국 상선은 물론이고 해군 함정까지 한국에서 건조된다는 소식과 함께 조선주 반짝 랠리를 보였습니다만 이전만큼의 상승 랠리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의 조선주 투자 전략 어떻게 끌고 갈까요? 그 핵잠 합의 여러 가지 다 파지티브하죠. 긍정적입니다. 중장기 긍정적 요인인데
많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과한 것 같고 이벤트가 거의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something new, 뭔가 더 새로운 게 나와야 되겠다. 물론 실적의 전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꺾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뭐 AI건 반도체건 아니면 또 실적이 너무 좋은 주식이건 아니면 바이오 주식이건 이런 갈대가 많다는 측면에서 이전보다는 수급의 강도, 끌어당기는 힘이 그 정도는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이미 주가에 다 선 반영이 된 호재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겠지만 이전만큼의 급격한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조선과 방산, 원전 안에서 방산에 대한 투자 전략도 여쭤볼게요. 방산도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중동이라든지 그 유럽 지역, 특히 유럽 지역에서 리암, 그 유럽을 대대로 미국의 도움 없이 하겠다는 그 무장시키겠다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방사도 마찬가지인데 조선하고 마찬가지인데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미리 조정을 받았죠. 조선보다는 힘이 좀 약한 측면이 있는데 압축해야 될 것 같아요. 압축이라는 것이 조선 종목이 무대기로 우리 뭐 10개면 10개 다 가는 이런 시대는 아니고 각각의 실적 아니면 폴란드 뭐 다른 유럽 지역 아니 아프리카 지역의 수주 오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역시 정밀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이 4,500, 5,000을 갈 때는 정밀하게 들어가자면 유도 무기도 정밀 유도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정밀하게 재고, 매저 측정하지 않으면 그냥 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크게 물려도 지금 말씀하실 것처럼 2년, 3년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물리지 않겠죠. 장이 4,500, 5,000 가는데 다 물리겠어요. 많은 최근에 올라간 각도를 봤을 때 덥석덥석 그냥 이 섹터 전부 다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소부장 봤는데 반도체 소부장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철저히 재지 않으면은 그날 뉴스 보고 그날 리포트 보고 바로 대응했다가는 조금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반도체랑 바이오가 좀 다르게 간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도체가 매수를 받아갈 때 바이오는 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과 제약바이오도 좀 선별적으로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 상승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개별적인 종목에서 네. 워낙 뚜렷한 라이선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순환매적인 성격과 다른 거예요. 네. 구조적인 측면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쉬면은 전체적으로 섹터적 순환적인 측면에서 더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나쁘게 볼 건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더 파지티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큰 것들은 많이 나왔죠. AB바이오라든지 뭐 기타도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각도가 지금까지 온 각도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오늘 장 갔을 때 우리가 2,600에서 4,300까지 왔잖아요. 이게 5,000 네. 가는데 각도가 이전 각도보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 모든 섹터가 다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걸 뚫을 정도로 각도가 좋으려면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기는 쉽지 않거나 아니면 매우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 10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거의 가파른 상승, 그러한 상승 각도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투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 조정이 이어진다면 어떤 섹터에 매수세가 몰릴지 궁금해지고요. 그와 함께 시장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조정 시 매수할 수 네. 있는 거는 역시 반도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새롭게 돈이 1억이 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 삼성하이닉스를 어떻게 산다. 반도체를 이 순간에 갑자기 60% 사느냐? 그런 거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라고요? 33%? 그 실적에 대비해서 좀 덜 들어가 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That's okay.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불나방처럼 이거를 뭐 70% 산다. 이러면 안 되고요. 섹터는 3개 정도, 많으면 4개 정도, 3-4개 정도로 수급해서 그 현금 빼놓고 한 70% 정도를 가져가시고 나머지 현금을 철저히 생각보다 내려갔을 때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한국 전체적으로는 환율이 내려가야 됩니다. 환율이 내려가는 게 확실치 않으면 각도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 대형주가 소강일 때 중소형주 기회가 있는 건 맞는데 한국 시장이 그렇게 되려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 확실해져야지 러셀이 가면서 그다음에 삼성하이닉스가 뭐 60만 원, 뭐 10만 원 이상 확실히 안착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와 관련돼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러셀이 시세를 내주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중소형단이 힘을 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